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인 빅토리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고요. 외상 매출금. 두 번째, 전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다. 대여금 9개월. 요거는 이제 단기라는 단어의 단서가 되겠죠. 그 단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환하다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우선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는 계정입니다. 원래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계정입니다. 요거가 전환되면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오고요. 거래처 체크하시고, 두 번째, 대여금은 대여금인데 9개월 만기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바뀐다. 새로 생겼다는 뜻이니까 단기 대여금 차변에다가 이렇게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금액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자, 여기서 거래처 원장이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눌러주시고, 자, 거래처 원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보세요. 9월 8일이고 빅토리전자라고 되어 있네요. 9월 8일 빅토리전자 해볼게요. 9월 8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빅토리전자. 항상 뭐 두 글자씩만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3,34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금액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볼 문제는 11번입니다. 우선 중요 문제 위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머지들은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이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 푸십시오. 자,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전년도에 한일물산이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 하나 나왔고요. 6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자, 바로 이 분계가 들어가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도 체크하시고 금액까지 잘 적었습니다. 요까지 일단 체크.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요 부분 중요한 문구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키워드 문구. 전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요 문제를 보시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처리해야 될 거를 올해 돼갖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작년에 제대로 처리했었다면 대변 외상 매출금이 나왔을 것이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혹은 대손 상각비가 나왔겠죠. 근데 그거를 그 시기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된 올해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는 그 해에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올해에는 그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발생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번호를 잘 봐주세요. 962번입니다. 요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900번대가 나옵니다. 자, 요거 이어서 바로 11-1번 보세요. 본사 건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전기료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인 30만원이 당사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다. 우선은 보통예금 동그라미 치시고 보통예금 차변 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계정은 자비익서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비익 계정은 사용하지 마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었다는 거고, 그럼 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비익도요, 사실은 작년에
그 해에 잘못된 거를 그 해에 발견했다면 그냥 자비익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거를 올해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 둘 다 발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에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 했고, 요것도 1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900번대죠. 요거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럼 요것도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1번, 그 다음에 11-1번 둘 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중대한 오류라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요거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띄웠고요. 찾아볼게요. 컨트롤 F에서 전기 오류라고 볼게요. 보시면 자, 지금 먼저 나온 게 370번 아래쪽에 보이시죠? 370번 전기 오류 수정이 하나 나왔죠. 370번은 요 따라가 보시면 이익잉여금 소속 다음 찾기 누를게요. 그러니까 자본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그 다음 전기 오류 수정 손실까지 여기도 보이시죠? 얘는 번호가 371번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 둘 다 자본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900번대가 아니죠. 그리고 다음 자, 이제 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해서 900번대 나왔죠. 영업의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900번대 나왔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대하지 않은 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9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혹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면, 만약에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대한 오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도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 다 하시더라도 300번대, 그러니까 자본 항목으로 하셔야 돼요. 중대하면, 중대한 오류이면. 아시겠죠? 그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1-2번 보겠습니다. 11-2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 2,500만큼 과대 계상되다. 그러니까 작년에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면 안 될 게 인식됐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였다. 작년 거를 올해 발견했고요. 여기 보세요. 중대한 오류로 판단된다. 중대한 오류 됐죠.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감가상각비 작년 거 취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작년 분기를 적어 볼게요. 작년에 분기를 했으면 감가상각비 이렇게 적었을 것이고 2,500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500 이렇게 분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취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수익과 비용 계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해에 발생된 거 그 다음이 넘어갔을 때는 뭐 취소고 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결산이 딱 지나면 제로 베이스가 되거든요. 올해 수익 매출이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얼마 뭐 1억 벌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빵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작년에 했던 걸 취소시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란 말을 쓰고요.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취소라는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요, 대변에 있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변에 누계액은 일단 취소를 시켜버려요. 뭐 감소시키는 거죠. 누계액을 감소시킨 거죠. 하지만 차변에 있는 이 감가상각비는 취소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 오류를 내가 수정하다 보니 이익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코드 번호, 지금 여기는 아까 위에는 보시면 912번, 962번 이렇게 앞에 9자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뭐 지금 번호가 안 붙어 있습니다만 밑에 설명을 보시면요, 중대한 오류이므로 자비익 처리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자본 계정, 그러니까 얘는 아까 300번대
300번 때는 자본이었지 않습니까? 그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잘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급이 예전의 1급이 아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그 어렵게 내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세무 2급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제가 요 사용한 문제들도요 다 전산세무 2급에서 보셨던 거죠.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찬열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을 어음입니다. 만기가 도래하여 요까지 일단 1차적으로 요 분계가 가능하죠. 거래처 체크하시고요. 자, 만기가 됐다. 그럼 받을 어음 이제 뭐 은행 들고 가서 주는 거죠. 제거 가져가세요. 나에게로부터는 제거. 자, 추심 의뢰 한바. 추심수 수료는 3만원. 추심수 수료는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3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당점 기쁨은행 보통예금 통장. 보통예금 보이시죠? 나머지 잔액은 여기 보통예금 통장.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12번을 풀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나 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네, 요 배경을 한번 이용을 좀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요건 설명했던 내용인데, 네, 칠판처럼 이렇게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가액의 틀은 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에 탁 지어지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네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이제 거의 다 지었으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음이라는 거는 취득을 하면 취득 단계가 있고요. 요때 분계가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었고요. 받을 어음 이렇게 적었었고, 금액은 임의로 제가 100만원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뭐 돈은 현금 등을 줬겠죠. 현금 등을 100만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만기가 딱 되면 만기, 이때 추심이라는 걸 합니다. 추심 의뢰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분계가 대변에 받으럼 이제 없애면 되고요. 은행에 들고 와서 줍니다. 100만원 줬고요. 100만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자, 펜을 좀 조금은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땅 파서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추심 의뢰를 하면서 내가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 비용을 주죠.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중간에서 맡아 주셔서요. 이렇게 하면 수수료 비용 적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뭐 이런 거죠. 99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게 이제 만기 날짜까지 기다리기가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팝니다. 은행에서 이거 중간에 좀 사주소 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받으러미 없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100만원 동일하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우리 어음을 자기가 사주긴 했습니다만 만기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은행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만약에 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우리도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네가 돈을 좀 내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냅니다. 아까 추심 의뢰했을 때는 10,000원 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할인이라 하거든요. 어음을 할인받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인을 받으면 돈을 좀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는 근데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계정 과목 이름이 매출, 채권, 처분, 지금 팔았잖아요. 팔았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손실. 그리고 금액은 만원보다는 좀 더 큰 10만원 정도 줬다라고 할 것이고, 받는 돈은 현금 90만원 정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배서가 있어, 배서. 자, 배서는 뭐냐면, 자, 할인과 만기 추심은요, 은행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은행 가가지고 사주세요 하는 건데, 배서는 거래처한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상품을 사와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뭐 100만원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랍니다. 야, 내 받을 어음이 있는데 이거 네가 받아라. 100만원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배서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취득, 그 다음 만기, 할인, 그리고 배서 요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할인도 사실은 매각 거래라는 게 있고, 자, 할인도요, 매각 거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거래가 위에처럼 한 분계예요. 사실은 팔았다라고 봤잖아요, 아까. 근데 차입 거래는 뭐냐면, 요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매각 거래까지만 시험에 나왔고, 차입 거래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 정리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은행에 그 어음을 담보로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차입 거래 분계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단기 차입금이 생깁니다. 자, 저 100만원짜리 있습니다.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담보로 맡길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주는 돈이라 해서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합니다. 이자 비용 드릴게요. 돈 빌리는 거니까. 그리고 현금을 받아오는 거죠. 그럼 지금 받으러 오면 아직 내 거예요. 받으러 오면 담보로 제공된 거잖아요. 그럼 아직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받으러 옴이라는 계정이 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됐죠? 이제는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12번과 같은 그런 분계가 됐었고, 그 다음 밑에 한 분계 보십시오. 13번 보십시오. 13번. 자, 13번과 12번과 13번의 차이. 아까 12번은 추심 의뢰라는 사건이라면, 자, 요 13번은 할인하고 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거래예요. 할인 거래. 자, 읽어볼게요. 뜨끈전자로부터 제품 매출하고 받으러 계정 과목 하나 나왔고요. 요거를 거래은행인 금빛은행에서 할인을 하고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요 분계가 먼저 나오겠죠. 받으러 일단 제거. 두 번째, 할인료 20만원을 차감하다. 할인료는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분계 순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입력은 제가 뭐 분계 순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입력하실 때도 답안이랑 뭐 달라도 되니까 순서가 제가 하라는 대로 순서 하는 걸 기억만 하세요.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하다.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다고 했던 사건이 배서잖아요. 여기 배서가 있습니다. 자, 강동의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요거는 이거예요. 강동이라는 거래처에 갚을 돈이 있어요. 그거 갚아야 되겠는데,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내가 받았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주다. 자, 내가 받았던 어음을 줬으니까 받을 어음이고, 그 다음에 내 빚이 사라지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사라지고, 한 가지 포인트 더 있어요. 거래처 이름 다 다릅니다. 거래처 여울전자, 강동. 요 부분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동신으로부터 수취한 받은 어음이란 뜻이잖아요. 500만원이 부도 처리되다. 이 사건입니다. 부도 처리되다. 기부은행으로부터 통보받다. 우선 첫 번째, 받을 어음 못 받게 됐고요.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게 부도 나서 못 받게 되면요. 부도 어음과 수표로 됩니다. 이게 약간 단계로 기억하시는 게 그게 있을 거예요. 대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먼저 이렇게 부도 어음과 수표, 부도 어음과 수표 요 단계에서 이거는 뭐냐면 사장님 부도 났답니다. 그래, 그거 그럼 받을 수 있나 없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게 부도어음과 수표. 그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면 그 다음이 대손 처리.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가 나오려면 확실하게 문제에서 대손이란 단어를 줄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17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십시오. 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8월 23일 당사의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성실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안성실 씨가 운영하던 여울전자의 외상매출금, 이것도 보세요.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내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두 번째, 대손충당금, 요거는 지금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8월 23일 날짜네요. 8월 23일 날짜로 한번 프로그램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거래처별이 아닙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혹은 재무상태표 가셔도 됩니다. 두 군데 다 됩니다. 8월 23일.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기 50만원 보이십니까? 요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8월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보이시죠? 요걸로 확인하셔도 돼요. 이게 제일 보기는 좋아요. 재무상태표에서 대손충당금 확인하시는 게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날짜가 지금 보시면 31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 가지고 문제를 장난치시는 분 아직 안 계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합계 잔액시산표가 맞죠. 맞기는. 그 날짜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경향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도 금액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두 가지는 본인이 편하신 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답안이 일단 660이고 8월 23일 우리가 방금 본 게 잠깐만요. 네, 요건 아니고 8월 23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요건 오타입니다. 오타라서 요거 좀 수정할게요.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610만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요건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전기란 말이 나왔어요.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이 있었다. 이거는 전기 분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은 외상매출금 400만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때 얼마 나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작년에 이런 식으로 네,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께 올해에는 못 받을 줄 알았던 걸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차변에는 얘네들을 좀 취소시켜야 되거든요. 취소를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손 충당금은 대변으로 보내서 취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재무상태표 개정이니까. 근데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은 그때만 발생하지 그 다음 해에는 뭐 아무것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느냐 하면 대손 충당금이었던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든 관계없다. 그게 작년에 그래 대손 처리됐던 게 올해에 회수 불능이 된다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다 처리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일단 먼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돈 보통예금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